유럽인들이 한국인들한테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유럽에선 바다 쓰레기로 버려진 그것을 한국에선 보물이라 부르더군요. 심지어 사람들이 줄까지 서서 사간답니다. 미쳤다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걸 한 입 먹는 순간 제 요리 인생 20년이 흔들렸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남들 다 버리는 걸 왜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걸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잠깐 영상을 시청 후 재미와 감동이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조엘 슈나이더, 독일 북부 출신의 해양생물 요리 전문가입니다. 40대 중반의 나이에도 여전히 바다에 대한 호기심이 가득하죠. 독일 함부르크의 유명 레스토랑에서 해산물 요리를 개발하며 20년을 보냈습니다. 그동안 저는 수백 가지 해양생물의 맛을 연구했고 유럽의 미식가들 사이에서는 제법 알려진 이름이 되었어요. 하지만 그날의 경험은 제가 쌓아온 모든 요리 철학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북해에서 다큐멘터리 촬영 중이었어요. 노련한 어부들이 그물을 끌어올리는 장면을 카메라에 담고 있었죠. 그런데 그물 속에는 물고기 외에도 주황빛 덩어리들이 잔뜩 딸려 올라왔습니다. 어부들의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망했어. 또 이놈들이야. 그들은 욕설을 내뱉으며 투덜거렸습니다. 호기심에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것은 미더덕이었어요. 유럽에서는 해양 쓰레기처럼 취급받는 생물이죠. 어부들은 거친 손길로 그것들을 떼어내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왜 버리시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가장 나이 많은 어부가 코를 찡그리며 대답했어요. 쓸모없어. 비린내 나고 보기 흉하고 그물만 망가뜨리지. 아무도 안 먹어. 그냥 해양 골칫거리라고 보면 돼. 그 순간 제 머릿속에 한 장면이 스쳤습니다. 얼마 전 인터넷에서 본 한국의 수산시장 모습이었어요. 사람들이 이 주황색 덩어리를 귀한 것처럼 사가는 영상을 본 기억이 났죠. 그게 바로 지금 바다에 버려지고 있는 이것들이었습니다. 촬영을 마치고 배 위에서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같은 생물인데 왜 이런 극단적인 인식 차이가 있는 걸까요? 유럽인들에게 혐오스러운 이 미더덕이 한국인들에게는 왜 보물처럼 여겨지는 걸까요? 카메라 앞에서 저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유럽 해역에는 지금 수천 톤의 미더덕이 그냥 썩어가고 있습니다. 어부들은 이것을 해양 쓰레기 취급하며 그물에서 제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은 이걸 진미로 여겨 식탁에 올리고 있죠. 왜일까요? 그 자리에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의문을 풀기 위해 직접 한국에 가보기로 했어요. 처음엔 그저 호기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깊은 질문이 생겼죠. 남들 다 버리는 걸 한국은 왜 먹는 걸까요? 한국이 미쳤나요? 아니면 우리의 기준이 잘못된 걸까요? 저는 카메라맨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한국에 가볼까요?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요. 그렇게 저의 미더덕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시엔 몰랐죠. 이 작은 해양 생물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 부산 자갈치 시장의 첫인상은 정말 압도적이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수산시장들을 많이 다녀봤지만 이곳의 생동감은 특별했어요. 온갖 해산물이 살아 움직이는 풍경 속에서 사람들의 활기찬 목소리가 어우러졌죠. 그 중에서도 제 눈길을 사로잡은 건 시장 한켠에 쌓여있는 주황빛 미더덕 덤이었습니다. 독일에서는 쓰레기 취급받던 그것들이 여기서는 비싼 값에 팔리고 있었어요. 믿기 힘들었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시장을 누비며 미더덕을 사고 파는 모습을 촬영했죠. 수십 년간 요리사로 일하며 봐온 시장과는 확실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상인들은 자신의 상품을 자랑스럽게 내보였고 구매자들은 꼼꼼히 살펴보며 최고의 것을 고르려 애썼어요. 이걸 정말 먹나요? 한 상인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어이없다는 듯 웃었어요. 당연하지. 봄철 최고 별미인데 이맘때가 제철이라 가격도 비싸. 더 놀라운 건 미더덕을 사러 온 사람들의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보물을 발견한 듯한 기쁨이 가득했죠. 특히 한 노인이 미더덕을 한가득 고르고 있었어요. 그분의 진중한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다가갔습니다. 저기, 그게 왜 필요하세요? 어떻게 드시나요? 노인은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셨어요. 그분은 정옥자 할머니셨습니다. 70대 중반의 나이에도 눈빛 많은 소녀 같았죠. 제 카메라를 보시더니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외국에서 왔구먼. 이거 먹어본 적 없어? 제가 고개를 저었죠. 독일에서는 이걸 아무도 안 먹어요. 대부분 버려요. 할머니는 놀란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버린다고? 이런 보물을? 아이고 아까워라. 할머니는 미더덕을 한 움큼 더 담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버릴 게 어딨어? 이게 제일 맛있는데. 그 대답이 저를 당혹스럽게 했습니다. 제가 알던 세계에선 미더덕은 그저 쓰레기였으니까요. 할머니는 제 표정을 보시더니 다시 웃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놀란 얼굴이야? 음식은 다 맛있게 먹으면 되는 거지. 식재료를 쓰레기냐 아니냐로 나누는 게 문제 아닐까? 맛있으면 다 좋은 거지.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알던 기준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걸요. 정옥자 할머니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집에 와볼래? 진짜 미더덕 맛을 보여줄게. 내가 직접 요리해줄 테니. 카메라맨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이런 제안은 놓칠 수 없었죠. 저희는 할머니를 따라 부산 골목길로 들어섰습니다. 좁은 길을 지나 작은 아파트에 도착했어요. 할머니의 집은 소박했지만 정갈했습니다. 부엌에 들어서자 할머니는 바로 앞치마를 두르셨어요. 오늘은 미더덕 된장찌개를 끓여줄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방식이지. 그 순간 저는 생각했습니다. 독일에서는 쓰레기로 버려지는 것이 여기서는 정성 어린 요리의 주인공이 된다니. 혹시 내 나라의 기준이 틀린 건 아닐까? 정옥자 할머니의 손길은 마법 같았습니다. 미더덕을 씻고 다듬고 된장과 함께 끓이는 모습이 무척 우아했어요. 그 과정에는 서두름이 없었습니다. 오직 깊은 집중과 정성만이 있었죠. 할머니는 미더덕 껍질을 조심스럽게 손질하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미더덕은 봄이 되면 살이 통통해져요. 바다의 영양이 가득 담겨 있죠.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먹어왔어. 옛날에는 가난했지만 바다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로 영양을 챙겼거든. 할머니는 미더덕 한 조각을 들어 보이시며 계속 말씀하셨어요. 이거 몸에 얼마나 좋은지 알아? 바다의 약이라고 불러도 될 정도야. 혈액순환에 좋고 간 기능을 도와주지. 면역력도 높여주고 콜레스테롤도 낮춰준대. 무엇보다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노화 방지에도 효과가 있어. 우리 어촌에서는 원기 회복의 특효라고 해서 특히 남자들이 즐겨 찾지.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런 효능이 있는데 유럽에서는 왜 이걸 아무도 먹지 않을까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답하셨어요. 모든 나라마다 먹는 게 다르잖아. 그렇게 된 이유가 있겠지. 근데 난 그래도 궁금하네. 왜 버리는지 말이야. 제가 대답했습니다. 비린내가 강하고 보기에 예쁘지 않아서요. 요리하기도 어렵고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음식은 겉모습이 아니라 맛이야. 정성을 담으면 모든 재료는 보물이 돼. 우리 조상들은 버릴 게 없었어. 모든 걸 소중히 여겼지. 그 말에 깊은 울림을 느꼈습니다. 서양 요리의 미학은 종종 시각적 아름다움과 희귀성에 치중하죠. 하지만 여기서는 버려질 뻔한 것에서 가치를 찾아내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된장을 풀고 미더덕을 넣었습니다. 그 순간 부엌에 퍼지는 향기는 복합적이었어요. 바다의 짭조름함, 된장의 구수함, 미더덕 특유의 향이 어우러졌죠. 할머니는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음식을 만들 때 영혼을 담아. 그래서 맛이 달라. 이 나라 레스토랑에서는 비싼 재료로 화려하게 만들지 모르지만 여기선 정성으로 맛을 내지. 드디어 그릇에 담긴 미더덕 된장찌개가 테이블에 놓였습니다. 주황빛 미더덕이 듬뿍 들어간 찌개에서 구수한 향이 피어올랐죠.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그동안의 편견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할머니의 기대에 찬 눈빛을 보니 꼭 맛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제 미각의 세계가 완전히 뒤집혔어요. 입 안에서 터지는 미더덕의 바다향, 된장의 깊은 감칠맛, 그리고 채소의 신선함이 완벽하게 어우러졌습니다. 씹을수록 더욱 풍부한 맛이 퍼져나갔어요. 유럽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맛본 어떤 요리보다도 복합적이고 깊은 맛이었습니다. 이건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할머니는 미소 지으셨습니다. 맛있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좋아하는지 이제 알겠어? 그 옆에서 조용히 식사를 마친 한국인 손님들이 잘 먹었습니다 하고 인사한 뒤 떠나갔습니다. 그들의 만족감이 담긴 표정이 인상적이었어요. 여기 식탁에 오르는 미더덕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에요. 할머니가 설명하셨어요. 우리는 오래전부터 미더덕이 건강에 좋다는 걸 알았어. 봄철에 지친 몸을 회복시켜주고 간 기능을 도와주지. 우리 할아버지는 바다에서 나는 자연 보약이라고 하셨어. 실제로 요즘 연구에서도 항암 효과가 있다고 나온다더라고. 저 맛은 레스토랑에선 절대 못 내요. 할머니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들어가야 나오거든요. 그 말이 저를 깊이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유럽 요리는 기술과 플레이팅을 중시하지만 여기서는 정성과 마음을 더 중요시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당신의 요리는 왜 이런 심장이 없을까요? 제가 그동안 추구해온 요리 철학에는 무엇이 빠져있던 걸까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지만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미더덕 된장찌개의 맛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한국에서의 경험 후 저는 프랑스로 날아갔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셰프 앙투안을 만나기 위해서였죠. 파리 근교의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그는 유럽 요리계의 혁신가로 불립니다. 앙투안의 주방은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어요. 모든 것이 계산되고 세련된 분위기였죠. 미더덕 경험을 들려주기 위해 방문했습니다. 미더덕, 그 바다 쓰레기 말이군. 앙투안은 코웃음 치며 말했어요. 그걸 정말 먹었다고? 조엘,
넌 항상 모험을 즐기는군. 저는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놀라운 맛인지 넌 상상도 못할 거야. 한국에서는 그걸 진미로 여겨. 게다가 건강에도 정말 좋아.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고 면역력 강화에도 효과적이야. 한국 의학 연구에서는 항암 효과까지 발견했다고 해. 앙투아는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그런 효능이 있다면 왜 우리는 몰랐지? 그게 바로 문화적 편견이야. 우리는 몰랐으니까 무시한 거지.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수세기 동안 그 가치를 알고 있었어. 앙투아는 고개를 저었어요. No way. 그건 버려야지. 프랑스 요리엔 그런 것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 그의 주방을 둘러보니 최고급 식재료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캐비어, 트러플, 푸아그라 모두 유럽에서 전통적으로 귀하게 여겨지는 것들이었죠. 앙투안, 우리가 요리에서 추구하는 가치가 뭐지? 맛 아닌가? 제가 물었습니다. 그는 당황한 듯 했어요. 물론 맛이 중요하지. 하지만 전통과 품격도 중요해. 우리 레스토랑의 손님들은 특별한 경험을 원해. 그들은 미더덕 같은 그런 것을 원하지 않아. 앙투안의 말에는 확신이 있었지만 저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누가 그 기준을 정한 걸까요? 왜 우리는 특정 음식을 고급으로 다른 것들은 저급으로 분류하는 걸까요? 저는 도전적으로 말했습니다. 맛은 가격이 아니라 진심이야. 한국의 할머니가 만든 미더덕 찌개에는 네 레스토랑에서 느낄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어. 앙투안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조엘, 넌 변했어. 동양에 가더니 이상한 생각을 가져왔군. 그날 밤 앙투안의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모든 요리는 시각적으로 완벽했어요. 플레이팅은 예술 작품 같았고 맛도 훌륭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부족했어요. 정옥자 할머니의 된장찌개에 있던 그 무언가 말이죠. 그것은 기술로는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요리의 가치는 누가 정하는 걸까요? 미슐랭 가이드? 유명 셰프들? 전통? 아니면 맛 그 자체? 유럽 요리계는 오랫동안 특정 재료와 기법을 고급으로 규정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체계 안에서 저도 성공했죠. 하지만 이제는 그 경계에 의문이 듭니다. 앙투안 같은 셰프들은 자신들의 관점이 절대적이라고 믿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다른 시각을 보았습니다. 한국에서는 버려질 뻔한 재료로 만든 음식이 최고의 맛을 낼 수 있다는 것을. 요리에는 국경이 없어야 하는데 우리는 스스로 경계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계는 종종 편견에 기반한 것이었죠. 카메라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시 한국에 가야겠어. 더 배울 게 있어. 상대방은 놀란 듯했어요. 정말요? 미더덕 때문에? 제가 대답했습니다. 미더덕이 아니야. 그 음식에 담긴 철학 때문이야. 나는 더 알고 싶어. 제가 물었습니다. 당신의 고급은 누가 정한 겁니까? 우리가 믿어온 요리의 기준이 진정한 가치를 반영하고 있을까요? 파리에서의 충격적인 깨달음 후 저는 다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번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어요. 제 요리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무언가를 찾고 있었죠. 부산에 도착하자마자 정옥자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보시고 반가워하셨어요. 아이고, 독일에서 온 요리사가 돌아왔네. 어쩐 일이야? 제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미더덕 요리를 진지하게 배우고 싶습니다. 할머니처럼 정성이 담긴 요리를 만들고 싶어요. 할머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 그럼 앞치마부터 두르자. 요리는 말로 배우는 게 아니라 손으로 배우는 거야. 그렇게 저의 한국 요리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인내심을 가지고 모든 과정을 설명해 주셨어요. 미더덕을 손질하는 법부터 된장의 양을 조절하는 비법까지.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재료를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음식은 재료가 아니라 사람이 만드는 거야. 네 마음이 들어가야 맛이 나지. 할머니는 제가 레시피를 적으려 할 때마다 고개를 저으셨어요. 종이에 적는 게 아니라 여기에 적어. 할머니는 가슴을 가리키셨습니다. 일주일 동안 저는 할머니 곁에서 배웠습니다. 미더덕뿐만 아니라 다양한 한국 요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모든 요리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정성이었죠. 유럽에서는 요리를 예술이라고 생각해요. 보기 좋게 만드는 게 중요하죠. 제가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미소 지으셨어요. 여기서는 요리를 사랑이라고 생각해. 마음을 담는 게 중요하지. 그 말이 저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요리의 기술적인 면만 배웠어요. 완벽한 플레이팅, 정확한 온도, 최고급 재료.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잊고 있었던 거죠. 바로 음식에 담는 마음과 정성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좋아요. 그런데 하나만 기억해요. 음식은 사랑이에요. 누구를 위해 요리하는지, 왜 요리하는지 잊지 마.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요리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정성 산업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정성은 인적 가치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독일로 돌아가기 전날 밤, 저는 할머니께 물었습니다. 요리를 배울 때
우리는 기술만 배운 걸까요? 아니면 그 이상의 것이 있을까요? 할머니는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요리는 음식을 만드는 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법을 배우는 거야. 네가 어떤 마음으로 요리하느냐에 따라 맛이 달라지지. 그 말을 가슴에 새기며 저는 독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저에게는 미션이 생겼어요. 독일 사람들에게 미더덕의 진정한 가치를 알려주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 정성이라는 한국의 요리 철학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독일로 돌아온 저는 곧바로 북해 어촌을 찾았습니다. 미더덕 요리 실험을 위해 재료가 필요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여전했습니다. 어부들은 미더덕을 바다에 버리고 있었고 그것들은 해안가에 썩어가고 있었어요. 어부들은 여전히 한숨을 쉬며 미더덕을 골칫거리로 여겼습니다. 여보세요. 그 미더덕을 좀 살 수 있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어부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미더덕을 사겠다고? 왜요? 아무 쓸모없는데. 요리를 해보려고요. 한국에서 배운 방법으로요. 그들은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미친 거 아냐? 누가 그걸 먹겠어? 하지만 제가 돈을 내자 그들은 기꺼이 미더덕을 모아주었어요. 평소에는 버리던 것으로 돈을 벌 수 있다니 그들에게는 의외의 행운이었죠. 제 작은 주방에서 밤새 정옥자 할머니의 레시피를 따라 요리했습니다. 독일 식재료로 한국의 된장을 완벽히 재현할 순 없었지만 최대한 비슷한 맛을 내기 위해 노력했어요. 무엇보다 할머니가 가르쳐주신 정성을 담아 요리했습니다. 요리가 완성되자 향긋한 바다 냄새와 구수한 향이 주방을 가득 채웠어요. 다음 날 저는 그 요리를 들고 미더덕을 팔아준 어부 가족을 찾아갔습니다. 그들의 집은 소박했지만 따뜻했어요. 테이블에 미더덕 된장탕을 내려놓자 가족들은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이게 그 냄새 나던 미더덕으로 만든 거라고요? 어부의 아내가 물었어요. 저는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네, 바로 그겁니다. 한번 맛보세요. 그들은 조심스럽게 한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두의 표정이 변했어요. 놀라움, 의아함, 그리고 기쁨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매일 버리던 그 미더덕이 맞나요? 어부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물었습니다. 맞아요. 똑같은 미더덕입니다. 단지 조리 방법과 마음가짐이 다를 뿐이죠. 어부의 아내가 궁금해했어요. 이런 맛있는 걸 왜 우리는 몰랐을까요? 이게 건강에도 좋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미더덕은 영양의 보고예요. 한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약용 가치를 인정받아왔죠. 타우린이 풍부해서 간 건강에 좋고 철분과 칼슘도 많습니다. 또한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면역력을 높여준다고 해요. 심지어 최근 연구에서는 미더덕 추출물이 암세포 성장을 억제한다는 결과도 나왔대요. 식사가 끝난 후 어부는 심각한 표정으로 저에게 물었어요. 그럼 우리는 지금까지 보물을 버리고 있었던 건가요? 그 질문에 저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가치 있는 것들을 그저 익숙하지 않다는 이유로 또는 편견 때문에 버리고 있을까요? 해양 생태계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와 문화 전반에서 말이죠. 우리는 지금 먹을 걸 버리며 굶주리는 세상에 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말에 어부 가족은 깊이 공감했어요. 특히 나이든 어부의 눈에는 작은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수십 년간 미더덕을 버려왔으니까요. 이 경험을 통해 저는 새로운 사명감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미더덕 요리를 알리는 것을 넘어 우리가 무심코 버리는 것들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운동을 시작하고 싶었어요. 해양 폐기물로 여겨지던 것들이 실은 훌륭한 식재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제 전문 분야인 요리에서부터였습니다. 독일 미식대회가 열리는 날이 왔습니다. 유럽 전역에서 내로라 하는 셰프들이 모두 모인 자리였어요. 저는 과감하게 미더덕 요리로 출전하기로 했습니다. 정옥자 할머니에게 배운 된장찌개를 기본으로 하되 독일인의 입맛에 맞게 약간 변형한 미더덕 해산물 스튜였죠. 출전 요리를 등록하자 스태프들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미더덕이요? 그걸 요리로 낸다고요? 심사위원들 사이에서도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비린내 나는 조개라니. 우승은 무리겠군. 앙투안도 심사위원 중 한 명이었는데 그는 제 출전 소식을 듣고 코웃음 쳤어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정옥자 할머니의 말이 제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음식은 사랑이야. 마음을 담으면 누구나 알아봐. 요리 경연이 시작되고 저는 모든 정성을 다해 미더덕 요리를 준비했습니다. 다른 셰프들이 값비싼 트러플과 푸아그라를 사용하는 동안 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쓰레기로 여기는 미더덕을 주인공으로 삼았어요. 요리하는 내내 할머니의 가르침을 떠올렸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각 재료에 감사하며
무엇보다 마음을 담아 요리했죠. 드디어 심사 시간. 제 차례가 되자 심사위원들은 의심스러운 눈길로 제 요리를 바라봤습니다. 특히 앙투아는 비웃음을 감추지 못했어요. 이것은 한국의 정성과 독일의 재료가 만난 미더덕 해산물 스튜입니다. 제가 소개했어요. 첫 번째 심사위원이 조심스럽게 한 숟가락을 떴습니다. 그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변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심사위원도 마찬가지였죠. 마지막으로 앙투안이 맛을 봤습니다. 그의 눈이 커졌어요. 이건 바다 그 자체입니다. 앙투안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맛을 낼 수 있죠? 제가 대답했습니다. 정성입니다. 한국에서 배운 마음으로 요리하는 방법이죠. 미슐랭 스타 심사위원 중 한 명이 질문했습니다. 이 미더덕에 특별한 영양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사실인가요? 저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설명했습니다. 네, 미더덕은 놀라운 식품입니다. 바다의 슈퍼푸드라고 할 수 있죠. 필수 아미노산과 타우린이 풍부하고 항산화 성분도 가득합니다.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간 기능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죠. 한국에서는 예로부터 면역력 증진과 피로 회복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항염증, 항암 효과까지 발견되고 있어요. 심사위원들은 감탄했습니다. 그런 가치 있는 식재료를 우리가 그동안 버려왔다니. 결국 저는 그 대회에서 우승했습니다. 심사평은 놀라웠어요. 버려지던 식재료에서 찾아낸 혁신적인 맛, 바다의 깊은 맛을 완벽하게 구현, 식재료에 대한 편견을 깬 용기. 언론에서도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버려지던 미더덕의 화려한 변신, 독일 셰프, 한국의 음식 철학으로 미식의 개념을 바꾸다 등의 헤드라인이 나왔죠. 이 사건은 단순한 요리 대회 우승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식재료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깨는 혁신이었어요. 유럽의 요리 기준이 얼마나 편협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였죠. 유럽의 요리 기준이 여전히 19세기에 머물러 있는 건 아닐까요? 인터뷰에서 제가 던진 질문은 많은 셰프들에게 도전이 되었습니다. 대회 후 앙투안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조엘, 내가 틀렸어. 넌 정말 대단한 걸 발견했어.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발견한 게 아니야. 한국 할머니가 나에게 가르쳐 주신 거지. 대회 우승 후 저는 더 큰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버려진 바다의 보물이라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게 된 거죠. 미더덕뿐만 아니라 유럽에서 버려지는 다양한 해산물들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회 수상식에서는 특별한 계획을 세웠어요. 정옥자 할머니를 영상으로 연결해 함께 수상 소감을 나누고 싶었거든요. 할머니의 동의를 얻어 화상통화로 연결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등장한 할머니의 모습에 객석은 조용해졌어요. 할머니, 저 우승했어요. 할머니의 미더덕 요리 덕분이에요.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아이고 잘했네. 그럼 이제 미더덕을 안 버리겠네. 그 질문에 관객들은 웃음을 터뜨렸지만 동시에 깊은 생각에 잠기는 듯 했어요. 할머니는 영상을 통해 짧은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음식에는 국경이 없어요. 맛있는 건 다 맛있는 거지. 그리고 정성은 어디서나 통하는 법이지요. 그 말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미더덕 요리는 독일 언론의 혁신 요리로 보도되었고 점점 더 많은 레스토랑에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어부들도 이제 미더덕을 버리지 않고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놀라운 변화는 인식의 전환이었어요. 사람들이 음식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아직 발견되지 않은 가치로 보는 시각이 생겨난 거죠. 이는 해양 환경 보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저는 함부르크의 정성이라는 이름의 레스토랑을 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버려지던 해산물들을 활용한 다양한 요리를 선보였어요. 그리고 한국의 음식 철학, 특히 정성의 개념을 유럽에 알리는 데 힘썼죠. 정성은 국경을 넘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정성의 원산지입니다. 제 레스토랑 입구에 걸린 문구입니다. 1년 후 정옥자 할머니를 독일로 초대했습니다. 할머니는 제 레스토랑을 방문해 직접 한국 요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 모습은 많은 유럽 셰프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주었습니다. 한 인터뷰에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우리는 정성을 배운 적 있습니까? 유럽 요리에는 그런 개념이 없나요?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에서 잊어버렸어요. 기술과 명성을 쫓다가 음식의 본질인 마음을 잃어버린 거죠. 한국의 할머니가 저에게 다시 그것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바다 쓰레기로 여겨지던 미더덕 한 마리가 세계 식문화의 기준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조용한 정성과 지혜를 가진 한국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버리던 것들 속에 얼마나 많은 보물이 숨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잊고 있던 가치가 무엇인지를 일깨워준 소중한 여정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재미와 감동이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